네,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선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발표할 주제는 컴셋과 렌즈셋 8을 이용한 도시 확장에 따른 열 환경 분석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는 계획이 되어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도시가 크게 확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지어짐에 따라서 이 도시의 열이 어떻게 변했는지 위성으로 이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연구 지역은 보시면 우리나라 여기 있는 세종특별자치시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각각 동과 다양한 군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연구 지역의 랜드커버, 토지 피복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제일 예전에는 여기 논이랑 밭이 엄청 많았고 중간중간에 산림이 많았는데 지금 매우 많은 지역들이 논에서 그리고 지금 다시 시가지역, 아파트라던가 빌딩이라던가 많은 지역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2개의 위성 영상을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는 랜드셋 8 영상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아리랑 위성인 컴셋2랑 3 영상입니다. 특히 짧은 시간 동안 그리고 세종시가 변화했기 때문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이 5년 동안의 기간을 잡았고 식생의 영향도 많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다 식생이 있는 4월부터 10월 안에 영상을 이용하여서 이 지역을 모니터링하려고 하였습니다. 또 영상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하실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는 굉장히 구름이 많아서 장마 기간도 그렇고 실제로 구름이 있는 영상들은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맑은 날짜만 선정을 하였고 그 다음에 그 날짜랑 맞는 2개의 영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컴셋이랑 렌즈셋 8이랑 맞는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생각보다 적은 영상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구 지역은 다시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 세롬동, 도담동을 비롯한 14개의 동, 그리고 주변의 연기면, 연서면을 포함하였으며 2013년 7월 30일부터 2018년 8월 22일까지 영상을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는 먼저 첫 번째로 렌셋인데요. 렌셋 8은 렌셋 1부터 쭉 발사돼서 벌써 8번째 위성인데요. 무료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사된 영상이고요. 광학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밴드들을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RGB의 블루, 그린, 레드 밴드, 그리고 근적외선, 그리고 단파적외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또한 여기 썰멀이 있는데 열적외선 밴드에서 지표면 온도를 산정할 수 있도록 이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리랑 3호는 우리나라에서 발사된 위성인데요. 굉장히 높은 해상도를 갖고 있습니다. 렌셋 같은 경우는 한 픽셀이 30m라고 한다면 아리랑 위성 같은 경우는 한 픽셀이 2m 수준입니다. 굉장히 해상도가 좋죠. 컴셋2 아리랑 위성 2호 같은 경우는 각각 광학 채널이 한 픽셀당 4m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발사된 컴셋3 같은 경우는 한 픽셀이 다 2.8m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도 분포랑 그 변화 지역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인데요. 이 그림은 위성 렌셋 영상을 가지고 제일 첫 번째로 지표면 온도를 계산한 다음에 지표면 온도를 0에서 1로 정규화시켜서 이 지역에서 어디가 핫스팟인지, 어디가 제일 뜨거운 곳인지 살펴본 결과입니다. 온도 자료를 바로 이용할 수 있지만 바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데이터를 취득한 날이 같은 날도 아니고 각각 다른 날이기도 하면서 또 연도마다 어떤 해는 굉장히 뜨거운 연도도 있고 어떤 연도는 굉장히 뜨겁지도 않고 그냥 평범했던 연도도 있는데 그런 특성들이 반영돼서 이런 특성 때문에 이 지역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도시가 확장됨에 따라 어느 지역이 더 뜨거워지고 차가워지는 거를 보고 싶은데 그런 기상학적 요인이 들어가면은
분석에 제대로 영향을 주지 못해서 이번에는 정규화시켜서 진짜 어느 지역이 이 지역에서 제일 뜨거운 핫스팟인지 찾기 위해 정규화시켜서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정규화시킨 온도 맵을 각각 행정구역 단위로 평균을 하여서 나타낸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앞에 있던 토지 피복도를 봤을 때 여기 시가지 말고 초지를 빼고 나머지 이제 이 부분들이 시가지인데요. 보시면 산림 지역에 비해서 시가지와 나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높은 온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지랑 나지가 높은 온도를 나타내는 이유는 식생이 적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이 다 현열로 이용되어서 바로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지표면 온도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NDVI, NDVI를 이용한 도심 변화 분석인데요. NDVI는 정규화된 식생지수이고 NDVI는 정규화된 시가지 지수입니다. NDVI를 통해서 이 지역이 얼마나 식생이 활발한지를 알 수 있고 NDVI를 통해서는 이 지역의 지금 시가지가 얼마나 지금 도시가 많이 성장해 있는지, 나지가 많은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영상은 이 시기를 촬영한 실제 RGB 조합의 사진, 영상 사진이고요. 아래가 NDVI, 그 다음이 NDVI입니다. 봤을 때 일반적으로 영구 지역에서 NDVI가 낮은 지역이 여기 보시면 NDVI가 높게 나타나죠. 그 말인 즉슨 시가지역, 나지에서는 식생의 비율과 식생의 활력도가 적고 그 지역 같은 경우는 확실히 NDVI에서도 이 지역이 얼마나 더 시가화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3년에서 2015년으로 넘어갈 때 세종시가 굉장히 많이 도시화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보시면은 갑자기 많은 지역들이 여기 밝게 보이는 부분들이 시가지로 변화된 지역인데요. 그 지역이 굉장히 많이 확장돼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변화 지역 원인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세종시의 전체 지역 중에서 가장 핫스팟의 변화가 두드러진 곳을 찾은 것입니다. 첫 번째 사이트가 고운동이랑 준촌동 지역인데요. 2013년, 15년, 16년, 18년까지 갈수록 여기 열이 점점 핫스팟이 점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핫스팟인 거를 지금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노란색,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 랜센 영상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 줄에서 도심지 내에 핫스팟이 어딘지는 대충 확인을 했지만 그 아래 영상을 봤을 때 왜, 어디인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간 해상도가 한 픽셀당 30m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컴센 영상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 동 하나하나가 보일 정도로 굉장히 뚜렷하게 그리고 높은 해상도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핫스팟인 이유는 아파트가 생겨서 혹은 논이나 초지였던 곳이 지금 나지로 바뀌면서 그런 식으로 핫스팟이 점점 이동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파트나 빌딩이 많으면은 제일 온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나지 지역에 핫스팟이 굉장히 많이 관찰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건물이 밝은 색이기 때문에 우리 여름에 까만 옷 잘 안 입고 하얀 색깔 옷을 입죠. 까만 옷은 빛을 흡수한다고 생각해서 다들 잘 안 입고 하얀 색깔 옷을 많이 입는데 이것도 거의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건물이 밝은 색이어서 반사를 시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지보다 온도가 낮게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개발 지역인데 나지에서 다 여기 건물들이 들어올 텐데 이런 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앞으로 열환경에 대한 도시 열환경에 대한 정책 마련의 정보를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이트는 방곡동이랑 지편리 지역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갑자기 급격하게 열환경이 변화하는 걸 볼 수 있죠. 핫스팟 영역이 2013년에서 15년에 한 번 크게 확장되고 또 여기 지역이 많이 확장되고 그 다음에 더 확장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잘 이해가실 텐데요. 여기는 보면 대부분 다 산지 혹은 논입니다. 초록 색깔로 보이시죠? 그런데 2015년으로 넘어갈 때 이쪽이 다 개간이 되어서 낮이로 바뀌고 그 다음에 넘어갔을 때 많은 지역이 또 낮이가 생기고 이쪽에 섬의 낮이가 되었던 부분들이 건물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도심지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열 환경 분석에 대한 좀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편리 같은 경우는 2021년, 2022년에 계속 이 낮이에 건물들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 도시화가 더 심해지고 이 핫스팟들이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결론과 요약을 맺자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세종시 5년 동안의 도시화가 이루어졌는데요. 도시 내 열환경 문제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낮이라던가 그리고 건물들이 밀집된 지역은 산지나 혹은 호수가 있는 곳과 달리 굉장히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심지 열환경 모니터링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평균 온도가 높은 행정구역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두드러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특정 지역 같은 경우들 핫스팟이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포인트 있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식생지수가 낮고 그리고 NDVI, 시가지수가 높은 영역에서는 핫스팟이 뚜렷하게 나타났죠. 이 지역은 지표면 온도도 똑같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된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급격하게 나타난 지역 같은 경우는 핫스팟의 그런 모양이라던가 그런 열적 환경 변화가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특성 같은 거를 확인하여서 앞으로 도시 계획이라던가 열환경 분석 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